자,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여러분들 참 노동사건, 문제 생기면 많이들 찾으시죠? 흔히들 아프면 병원, 불나면 소방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면 노동부. 흔히 노동부를 저희는 이제 좀 가깝게는 노동청을 많이 찾아요. 각 여러분들 지역마다 노동청이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관할하는 노동부기 때문에 그렇게들 좀 더 친밀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제는 노동자,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노동부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사용자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기관이죠. 물론 뭐 민원 서비스도 해요. 민원 서비스도 하고 뭐 과태료도 범칙금 성격이든 뭐 이런 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사 처분을 하기 위한 그 수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뭐 범죄가 일어나면 어디 신고해요? 경찰 신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한 사건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노동청이라는 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노동청에 방문했을 때 이제 이렇게 근로감독관님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노동부는 형사처벌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죠? 노동청이 돈 받아주는 곳이다. 임금 체불되면 체불 받아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체불된 금액을 안 줬을 때, 또는 뭐 줬을 때도 이러한 뭐 사용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기관,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좀 더 확실하죠. 많은 이질문 받아요. 노동부는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노동관계 또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또는 뭐 이렇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임금체불 뭐 대표적이죠. 체불된 임금. 약간만 설명드릴게요. 임금체불이 사실 그렇게 단순한 체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정말 민사 사건에 가까운 쟁점이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통상임금 문제, 그다음에 뭐 가산수당의 입증에 대한 문제,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문제, 뭐 정말 쟁점이 많지만 모든 포괄된 임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여기서 형사소출을 하기 위한 송치를 하는 수사기관이죠. 임금체불, 뭐 여러분들 뭐 일하시면서 뭐 다치고 뭐 안전 문제, 산업안전보건 문제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산재 처리에 관한 문제도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근로감독관은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지휘감독하기도 하고 뭐 지시를 하기도 하고 뭐 행정 지도를 하죠. 뭐 그런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 뭐 해고 예고 수당부터 해서 뭐 성희롱이나 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제, 이제 곧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노동부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송치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뭐 있어요? 뭐 불법 파견, 뭐 파견법 위반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습니다. 뭐 노동부에서 뭐 여러분의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조사하고 어떤 처분을 하는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런 곳이에요. 다만 주의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해고가 있을 경우에 부당 해고인지를 다투는 기관은 사실은 노동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오셨다? 아니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시고 오셔야 돼요. 다른 곳이에요. 자, 하지만 해고 여부의 해고 애고수당은 노동부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동청은 신고를 받고 조사한 사실에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처벌을 위한 형사 송치를 하는 기관은 맞는데요. 알아서 해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특히 여러분의 단순 임금 체불이라면 모를까 어떠한 쟁점 사항이 있으면요.
이것이 거의 민사소송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우리는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이제 근로감독관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제도가 있고, 이 감독관들은 뭐 압수수색에 대한 뭐 신청이나 기타 뭐 체포에 대한 권한 뭐 그런 뭐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부분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현실은 어때요? 예, 가져다가 갖다 주는 자료도 잘 안 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예. 예, 사실상 민사처럼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 판사 역할을 이제 근로감독관이 하는 이런 이상한 좀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되어졌든, 알아서 해준다. 거의 뭐 기대하시기 좀 힘들죠. 물론, 근로감독관님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뵙지만, 정말 간혹 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력구제 하신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편해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예, 현실적인 얘기 드려야죠, 물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할 필요가 없으면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부는 형사 처벌을 위해 조사를 하고 송치를 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만 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될 때는 있긴 있어요. 예, 근로감독관 영향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때는 있어요. 예컨대 뭐 여러분들이 가산수당, 주유 연장, 주유 휴일 수당, 휴일 가산수당 등을 주장을 하시는데 뭐 전혀 증빙 자료도 없고 입증 자료도 없고 뭐 말 그대로 정말 자신 주장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민 좀 해보셔야죠. 예. 자,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 이 질문 참 많이 합니다. 노동청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엇을 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서를 잘 쓰는 거예요. 수사 조서. 여러분들 TV 보시면 이렇게 막 경찰서 앞에 가서 막 여기 막 경찰관들이 타자기 이렇게 치고 있고 막 그 말하면 막 타자기 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형사 소송 절차에 있는 그 수사기관의 조서예요, 조서. 네. 이 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뭐 처음부터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조서에 쓰고 날인까지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걸 판단하는 사람,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용자를 상대로 많이 할 거니까 사용자를 판단하는 이제 판사로 하여금 심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근로감독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증거자료 아무것도 안 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조서만 본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로 이 조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중요한 조서를 쓰러 가는 거예요.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때요? 기조를 명백하게 머리에 딱 세우고 가셔야죠. 예,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고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고 이 주장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 기조는 명백하게 세우고 가셔야죠. 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예. 이 조서의 말이 잘못 나간 게 있으면 그대로 기록이 돼요. 물론 수정은 할 수 있어요. 수정은 하는데 그 수정했다는 사실을 뭐 이렇게 남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막 보펠로 쭉쭉 긋고 막 이러기도 해서 좋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 나간 말은 다시 되돌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조서를 잘 쓰러 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대리인들 조력을 받는 이유도 이 조서를 잘 쓰기 위함이에요. 예, 뭐 증거고 뭐 이런 자료는 추후 이제 서면으로 내면 되지만 이 조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실 서면으로 낸 자료가 여러분들의 한마디만 다 날아가기도 해요. 예. 자, 서면에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냈는데 뭐 조서에서는 저는 사실 그랬습니다 하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가 얻고자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예. 솔직한 양심 고백을 하시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 사용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기조가 내 쟁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잘 알아보시고 이 조서를 잘 쓰러 간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유형으로는 뭐 수사 결과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되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시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조사관들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뭐 사실 저는 옛날에 이제 뭐 제 일 때문에 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수사관이 좀 부적절한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행위, 부적절한 언급이나 행위를 하는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거든요. 예. 교체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 요구 하시는 방법은 뭐 그 근로감독관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면담을 신청하거나 뭐 이런 내부적인 방법도 있지만 뭐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사실 상부기관에다가 민원 넣는 거죠. 뭐 민원 넣으셔서 정당한 사유를 대시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예,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뭐 그거 뭐 간혹 이제 직장 내 그 성희롱 관련해서 이제 사건인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종류라면 충분히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굉장히 뭐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하죠. 고소 전환, 예, 근로감독관이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고소를 유도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근로감독관님은 그래도 되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잘못하다가는요, 고소로 전환했다간 다시 빠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고소로 전환했던 걸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소송법상. 예.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고소에 올라가서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려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권리 행사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근로감독관 수준의 내사 단계인 진정 단계에서는 이 내사 수준을 뒤집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뭐 법원에서든 어디서든. 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사실은 고소를 하고 이러려고 하시면은 사실 이제 검사, 예, 검찰에다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죠. 예, 본인의 입장을. 근로감독관 입장은 굉장히 많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게 수많은 근로감독관이 있다 보니까 수준이 다 달라요. 정말 뭐 수준이 막 정말 높으셔서 막 진짜 법적 견해가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갓 들어와서 매뉴얼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근로감독관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근로감독관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그대로 송치 의견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검찰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 의견을 다시 피력을 하셔야죠. 예. 실제로 검사들이 근로감독관 의견을 많이 뒤집습니다. 예. 뭐 사용자를 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꾸로 노동자 측에 인정하지 않은 것을 검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뒤집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고소를 했으면 누굴 상대해야 돼요? 검사를 상대할 생각을 좀 하셔야죠. 예. 근로감독관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비두면 근로감독관 의견대로 간단 말이에요.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질의 주시는데요. 앞에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전략적입니다, 사실은. 자, 다시 얘기하지만 노동부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민사는 사법적 권리를 확인해주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 예, 다르죠. 근데 다루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좀 더 쟁점은 어렵고 면밀한 이제 법관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될 일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맡기시는 건 솔직히 조금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 봐요. 예. 매뉴얼대로 가면은 어려운 사건은 사실 매뉴얼대로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로감독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는 안 풀려요. 법적 이론도 필요하고 기초 지식도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을 감독관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이 사실은 법원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자, 이러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법원에 가서 확실하게 받아오신 다음에 다시 고소를 하시거나 진정을 하시거나 그런 방안을 취하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예. 직고소라는 방안도 있고요. 검찰로. 예.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다. 뭐 단순한 임금체불이다. 그럼 동시에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민사소송도 넣고, 예, 그럼 동시에 진행되겠죠. 빨리 처리되죠, 이러면. 예. 자,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을 이용할지, 하나만 이용할지, 두 채널을 같이 이용할지, 이게 전략적으로 좀 달라져요. 예. 진정 단계에서는 일단 재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검찰 쪽으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제 별도로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절차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재진정 같은 경우는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들 이제 신청을 하시죠. 또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재진정을 넣으면 이제 흔하게 근로감독관이 보통 교체가 됩니다. 교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주의하실 점은 재진정을 했다면 재진정에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내용 같이 설명해봐야 별 소용없고요.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려면 사실은 왜 이러한 그러니까 부당한 결정, 내사 종결, 진정의 내사 종결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자, 근로감독관들한테 살살 물어보세요. 이유가 뭔지. 이때 말을 해주는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이걸 잘 키핑하셨다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근로감독관들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이게 왜 틀렸고 많은지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조사를 했던 내사 보고서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뭐 진술 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꽁꽁 감춰두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때는 이거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든 무슨 조사 결과가 났는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도 안 내놓는다. 그럼 뭐 법원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제일 확실하죠, 사실. 아니면 민원기관, 뭐 국회라든가 뭐 이런 민원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민원기관은 아니죠. 하지만 뭐 어쨌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뭐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안 줘요. 아무튼 저희도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받아내야죠. 뭐 이럴 때는 신고하는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뭐 가서 뭐 사실 구두로 해도 신고는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뭐 민원실에 가서 진정서를 내시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우편으로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팩스로 원래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팩스로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원실에 가면 자꾸 하지 말라고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편한 방법은 뭐예요? 인터넷 우편. 그냥 보내면 접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편하고 깔끔한 방법이죠. 오늘 귀농사 TV에서는 사용자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이라는 개괄적인 주제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각각에 대응하는 좀 요령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전체적인 건 설명을 깊게 하지 못해도 이런 정도의 대응 요령을 좀 알고 또는 노동부가 뭐 하는 곳인가 이 정도 알고 좀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아니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카페에 주소 나가니까 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농사TV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